네 카드가 내 카드고 내 카드가 네 카드지. 가족인데 뭘 따져? 시어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피땀 흘려받은 성과급 600만 원이 단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냉장고 480만 원, 청소기 60만 원, 공기청정기 80만 원. 제 동의도 없이 남편이 제 카드를 들고 시댁에 가서 긁어버린 거죠. 여보, 이게 뭐야?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동의?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사드려야지. 백수 남편의 당당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며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면서 정작 일은 하기 싫어 거짓말로 회사를 그만둔 남편. 그런 그가 제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카드가 곧 자기 카드라고 우겼죠. 저는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벗어났을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하은이 처음으로 준호를 만난 건 35의 늦은 봄이었어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던 그녀는 그날도 여느 때처럼 회의실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죠. 이번 프로젝트는 회사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건이었고 여러 협력사와 함께 진행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웍스에서 나온 박준호 과장입니다. 처음 들어본 중저음의 목소리에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가 서 있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호감이 갔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하은과 준호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의는 늘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고 때로는 밤 10시를 넘기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준호는 회의가 길어질 때마다 뭔가를 들고 나타났어요. 김 대리님, 이거 좀 드세요. 출출하시죠?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샌드위치와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예의상 챙기는 거려니 했는데 매번 하은이 좋아하는 걸로 골라오는 게 신기했어요. 아메리카노는 연하게, 샌드위치는 야채 많은 걸로.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하셨어요? 관찰력이 좋은 편이에요. 김 대리님이 주로 뭘 드시는지 봤거든요. 그의 세심함에 하은은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멀리 부산에 계셨고 대학 졸업 후 줄곧 서울에서 일했지만 진정한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주말이면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게 일상이었죠. 준호와 일하는 시간은 그런 하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일에 임하면서도 가끔씩 던지는 유머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무엇보다 하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모습이 좋았죠. 김 대리님 아이디어 정말 좋네요. 이렇게 접근하면 클라이언트도 만족할 것 같아요. 칭찬에 인색한 업계에서 그의 격려는 하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회의가 있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고 준호를 만나기 위해 옷도 신경 써서 입게 되었어요.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프로젝트 끝나면 저녁이라도 한번 같이 하실래요? 그동안 도움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하은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사실 그녀도 프로젝트가 끝나면 준호를 더 이상 못 볼까봐 아쉬웠거든요.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극찬을 받았고 회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약속대로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김 대리님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따뜻한 면이 있으시더라고요. 와인 한 잔에 얼굴이 살짝 붉어진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은도 평소와 달리 솔직해졌어요. 저도 과장님 덕분에 즐겁게 일했어요. 혼자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 가끔 외로울 때가 있는데 과장님이 챙겨주셔서 힘이 났거든요. 그날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죠. 준호는 하은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기념일을 꼬박꼬박 챙겼고 하은이 스트레스 받을 때면 좋아하는 디저트를 사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준호가 진지하게 프로포즈했어요. 하은 씨,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실래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6. 결코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는 게 감사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죠. 하은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준호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하은은 준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고 똑똑하니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준호의 어머니 정영숙 여사는 하은을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며 반겼습니다. 집은 서울 외곽의 아담한 아파트였고 정갈하게 차려진 상차림이 인상적이었어요. 혼자 서울에서 고생 많았지? 부모님도 멀리 계시고 얼마나 외로웠겠어. 이제 우리가 친정이야. 편하게 생각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하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과묵하지만 다정한 분이었고 멀리 타지에서 일한다는 시동생들 얘기도 자랑스럽게 하셨어요. 우리 준호가 참 복이 많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하은을 칭찬했고 앞으로 자주 놀러 오라며 반찬까지 싸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행복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했지만 그의 가족들까지 따뜻하게 맞아준다는 게 더욱 고마웠죠.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렀습니다. 하은의 부모님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올라오셨고 양가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어요. 시어머니는 하은의 손을 잡고 또 한 번 당부했죠. 앞으로 잘 부탁해. 우리 준호가 부족한 점이 있어도 예쁘게 봐주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알았지? 신혼집은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마련했습니다. 준호는 퇴근 후 집안일을 도왔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다녔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었죠. 가끔 시댁에 들러 식사를 하면 시어머니는 늘 반찬을 챙겨주셨고 하은을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을 때 하은은 임신을 했어요. 첫 아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준호와 시댁 식구들 모두 기뻐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손주 소식에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대가 끊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손주를 보게 되다니. 하은아, 정말 고마워. 임신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하은을 극진히 챙겼습니다. 좋다는 음식은 다 해다 주셨고 산부인과 검진 때도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때로는 과한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 감사했죠. 그리고 마침내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준호는 아들을 안고 눈시울을 붉혔고 시어머니는 증손자를 보신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우리 민수, 할머니 닮아서 잘생겼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하은은 가족들에 둘러싸여 행복했습니다. 비록 친정 부모님은 멀리 계셨지만 시댁 식구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산후조리 내내 와서 도와주셨고 하은이 회사 복귀를 고민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죠. 요즘은 여자도 능력 있으면 일해야지. 경력 끊기면 아깝잖아. 민수가 돌을 맞이했을 때 하은은 진지하게 복직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육아휴직이 끝나가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슬슬 복귀 의사를 물어왔죠. 사실 그동안 팀장 승진 얘기가 오가던 참이었는데 이대로 경력이 단절되는 게 아까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시댁에 모여 식사를 하던 중 하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다음 달부터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죠. 아니,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민수가 얼마나 어린데. 하은은 미리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회사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봤고 시설도 좋고 교사들도 전문적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가 아직 너무 어려. 어린이집에서 병이라도 옮아오면 어쩌려고. 내가 봐줄게. 넌 마음 편히 일해. 준호도 엄마 편을 들었어요. 엄마가 봐주신다니까 좋잖아. 어린이집보다 할머니가 봐주시는 게 훨씬 안심되고. 하은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민수를 예뻐하는 건 알았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고집이 세서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복직 첫날, 하은은 새벽같이 일어나 민수를 준비시켰어요. 기저귀 가방에 분유, 이유식, 여벌옷까지 꼼꼼히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수를 받아 안았어요. 우리 민수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엄마는 일하러 가야 하니까. 하은은 민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지만 일도 중요했어요. 그렇게 다시 회사 생활이 시작되었죠. 처음 며칠은 순조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출근이 설레기도 했고 동료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죠. 시어머니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은아, 민수 이유식 몇 시에 먹이는 거야? 기저귀는 어떤 걸로 갈아야 해? 집에 있는 것 말고 다른 거? 애가 계속 보채는데 어떻게 해야 하니? 처음엔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은도 친절하게 설명해드렸죠. 하지만 회의 중에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은 임원 보고 중에 전화가 울려서 정말 난감했어요. 퇴근 후 황급히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전화를 그렇게 안 받으면 어떡해. 민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어머님. 회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회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애보다 중요한 게 있어? 하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물론 아이가 가장 중요했지만 일하는 시간에는 집중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너무 자주 전화하셔서 일하기가 힘들어. 중요한 일 아니면 문자로 해달라고 좀 말씀드려줄래? 준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문자 잘 못하시잖아. 그리고 민수 처음 봐주시는 거라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 이해해줘. 그 후로도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수가 밥을 안 먹는다. 낮잠을 안 잔다. 기저귀 발진이 생긴 것 같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걸 하은에게 물어봤어요. 동료들도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했죠. 김 대리님,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전화가 너무 자주 와서. 하은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회사 실적이 좋아서 팀장 승진이 유력해졌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중 준호의 회사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폐업이었죠. 준호는 10년 넘게 다닌 회사였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크게 낙담했어요. 여보, 어떡하지? 이 나이에 실업자가 되다니. 하은은 준호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당신 능력 있으니까 금방 좋은 곳 갈 수 있을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그때 마침 둘째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하은은 기뻤습니다. 민수에게 동생이 생긴다는 게 좋았거든요. 임신 기간 동안 준호는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어요. 이력서도 수십 통 넣고 면접도 여러 번 봤죠. 하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40대 남성의 재취업은 쉽지 않았어요. 둘째, 지수가 태어났을 때 준호는 하은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제안했어요. 여보, 내가 아이들 봐줄게. 당신은 승진도 앞두고 있고 연봉도 괜찮잖아. 내가 좋은 조건 나올 때까지 아이들 돌보면서 기다릴게. 하은은 고민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을 더 쓰고 싶었지만 회사 사정상 6개월이 한계였어요. 게다가 팀장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더 쉬기는 어려웠죠. 정말 괜찮겠어? 아이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당연하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렇게 준호는 전업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3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준호는 지수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곧 적응하는 것 같았죠. 하은도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 승진도 확정되었고 팀원들과의 관계도 좋았어요.
퇴근 후 집에 오면 준호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죠. 수고했어, 여보. 오늘도 힘들었지?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집안 살림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겁니다. 카드 명세서를 보니 온라인 쇼핑 내역이 가득했죠. 여보, 이게 다 뭐야?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준호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용품이야. 지수 옷이랑 장난감, 민수 학습지 교재. 다 필요한 거야. 하은이 자세히 보니 굳이 필요 없는 것들도 많았어요. 비싼 브랜드 옷, 아직 쓰기에는 이른 장난감들. 하지만 일단은 참았습니다. 준호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현관에 놓인 물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최고급 유모차가 떡하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게 뭐야? 준호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지수 유모차야. 이거 진짜 좋은 거라니까. 독일 브랜드의 안전성도 최고고 디자인도 예쁘지? 얼마짜리야? 원래 500만 원인데 할인받아서 450만 원에 샀어. 완전 싸게 산 거야. 하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450만 원이면 그들 가족이 2달은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어요. 게다가 민수 때 쓰던 유모차도 아직 멀쩡했거든요. 우리 지금 왜 버리잖아. 이렇게 비싼 걸 살 형편이 아니야. 준호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내가 뭐나 좋자고 산 거야? 우리 딸 좋은 거 태우고 싶어서 산 건데 당신은 맨날 돈 하네.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부자야? 아껴 써야지. 아껴 쓰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애들한테까지 인색하게 굴 거야?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준호는 하은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하은은 준호가 현실을 모른다고 답답해했죠.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하은아, 너희 집에 무슨 일 있니? 준호가 속상해하던데. 하은은 놀랐습니다. 준호가 벌써 시어머니에게 일러바쳤나 봤어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살림 얘기하다가 의견이 좀 달랐어요. 살림 얘기? 설마 준호한테 생활비 타박했니? 애 아빠가 집에서 애들 보는 것도 일이야. 밖에서 돈 번다고 무시하면 안 돼. 하은은 억울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논쟁해봤자 좋을 게 없었거든요. 유모차 사건 이후로 하은과 준호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준호는 며칠 동안 하은과 제대로 대화하지 않았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죠. 하은도 먼저 화해하고 싶었지만 준호의 태도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은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작 면접을 보러 가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겁니다. 처음엔 그저 기회가 없나 보다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준호의 이메일을 보게 되었죠. 여러 회사에서 면접 제안이 왔는데 준호가 거절한 메일들이 가득했어요.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는다. 회사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연봉이 기대에 못 미친다. 여보, 이게 뭐야? 면접 제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왜 다 거절한 거야? 준호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거? 다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래. 어차피 가봤자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라니. 일단 가서 보고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뭘 알아? 내가 더 잘 알아서 하고 있어. 하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일부러 취업을 피하고 있다는 걸요. 아마도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 게 좋아서 혹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실제로 준호가 다녔던 회사 동료를 우연히 만났을 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요? 사실 그때 회사 폐업 전에 먼저 나갔어요. 상사랑 트러블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아, 모르셨구나. 하은은 준호가 잦은 퇴사를 회사 폐업으로 둘러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말이 다가왔고 하은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회사에서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하은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에 성과급 많이 받았어. 우리 이걸로 좀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얼마나 받았어? 꽤 많이 받았어. 이번엔 애들 겨울옷도 사고
우리도 오랜만에 외식하고 조금 저축도 하자.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엄마 집 냉장고가 고장났대. 이참에 하나 사드리는 게 어때? 하은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 얼마짜리로 볼까?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은은 가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480만 원?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싸? 엄마가 이 제품 마음에 들어 하셔. 최신형이고 기능도 좋대.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잖아. 다른 걸로 보자.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과급 받았다면서 왜 그래? 우리 엄마한테 좋은 거 하나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건 너무 과해. 200만 원대로도 충분히 좋은 거 살 수 있어. 당신 부모님한테는 뭐든 다 해주고 싶으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는 인색하네. 하은은 억울했어요. 시댁에 안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오히려 친정보다 시댁에 더 많이 했는데 말이죠. 내가 언제 그랬어?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도 항상 챙겨드리잖아. 그런 건 당연한 거고 이번엔 특별히 효도 한번 하자는 건데 왜 그래? 둘의 언성이 높아졌고 결국 준호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은은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민수가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죠. 엄마, 아빠 왜 화났어? 아니야, 괜찮아. 아빠 금방 들어올 거야. 하지만 준호는 그날 밤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의 휴대폰에 카드 결제 알림이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냉장고 480만 원, 청소기 60만 원, 공기청정기 80만 원. 황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모두 정상 결제라고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아, 준호가 카드 가져왔더라. 고맙다. 우리 며느리. 어머님 그 카드를. 아이고, 뭘 그래. 내 카드가 우리 아들 카드고 우리 아들 카드가 내 카드지. 가족인데 뭘 따져. 하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너 성과급 많이 받았다며? 우리 며느리 능력 있어서 좋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아. 전화가 끊어진 후 하은은 망연자실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껴서 모은 성과급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회사에 가야 했기에 감정을 억눌렀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차리고 있었어요. 왔어? 밥 먹자.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무슨 얘기? 내 카드로 어머님 집에 가전제품 산 거 말이야.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준호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동의? 우리가 부부인데 무슨 동의까지 필요해? 그리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당연히 사드려야지. 그래도 한도가 있는 거 아니야? 600만 원이 넘는 돈을 한 번에 쓰다니. 또 돈 얘기야? 당신은 맨날 돈 하네. 내가 백수라서 무시하는 거지? 준호는 다시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준호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하은은 친한 동료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남편이 일도 안 하면서 돈은 펑펑 쓰고 시어머니는 내 카드가 자기 카드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동료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죠. 그 정도면 심각한데? 혹시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하은도 그 생각을 했지만 준호가 응할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존심 상해할 게 뻔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은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 다정했던 준호는 어디로 간 걸까? 처음엔 그저 실직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고 이해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의 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계속해서 합리화를 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일이라고, 하은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자신 덕분이라고, 그리고 틈만 나면 명문대 출신이라는 얘기를 했죠. 나 이경남이야. 명문대 나온 이경남. 내가 원하면 언제든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준호는 집에서 빈둥거리며 온라인 쇼핑만 했고 육아와 집안일은 대충 했습니다. 민수가 어린이집에서 준비물을 못 가져가는 일이 잦아졌고 지수는 기저귀 발진이 심해졌죠. 하은이 퇴근 후 집안일을 다시 해야 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지쳐가는 하은을 보며 준호는 오히려 투덜거렸습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앉아서 일하잖아.
나는 하루 종일 애들 보느라 진짜 힘들어. 어느 날 하은은 우연히 준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숨겨진 쇼핑백들을 발견했어요. 명품 지갑, 고가의 시계, 브랜드 옷들, 모두 최근에 산 것들이었죠. 이게 다 뭐야? 준호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 그거 세일해서 싸게 샀어. 나도 좀 입을 거 필요하잖아. 애들 옷은 물려 입히면서 당신은 명품을 사? 그게 뭐가 문제야? 내가 술 마시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의 이기심과 거짓말,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애가 겹쳐지면서 결혼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과급 사건 이후 2달이 지났어요. 하은과 준호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죠. 준호는 여전히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고, 하은은 일과 육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하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안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준호 씨, 가족분이신가요? 여기 강남경찰서인데요. 하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급히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준호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은은 할 말을 잃었어요. 음주운전이라니. 그것도 사고까지 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특히 하은의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던 과거를 준호도 잘 알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유치장에서 풀려나와 있었는데 술이 좀 깬 상태였어요. 여보,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하은을 불렀지만 하은은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죠. 경찰관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피해자는 목이 좀 아프다며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했고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을 요구했어요.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음주운전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빠가 왜 다쳤는지 알면서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다가 그만. 그만? 그게 끝이야? 당신 사람이 맞아? 준호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아? 다 당신 때문이야. 뭐? 당신이랑 싸우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 마신 거라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은은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는 준호의 모습에 진저리가 났어요. 됐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우리 이혼해. 뭐? 이혼?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심이야.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이랑은. 아니, 여보, 잠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 당신이 애들 생각했으면 음주운전을 했겠어? 명품 쇼핑하면서 애들 옷은 물려 입혔겠고? 준호는 다급해졌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은은 뿌리쳤죠.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환불하라고 할게. 카드도 돌려줄게. 늦었어. 당신은 일하기 싫어서 회사 그만둔 거 다 알아. 무슨 회사 폐업? 거짓말도 이제 지겨워.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들킨 걸 알았는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죠. 다음 날 하은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당연히 하은이 가져가기로 했고 재산 분할도 하은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 같았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하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 소송을 해? 어머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뭘 참아? 네가 집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준호 덕분이야. 배은망덕하게 이혼이라니? 배은망덕이요? 제가 어머님께 얼마나 했는데요? 제 카드로 600만 원어치 사가신 것도 모자라서요? 그게 뭐가 대수야?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마. 하은은 더 이상 대화가 무의미하다고 느꼈어요. 어머님,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이 나쁜 년! 우리 준호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니의 욕설이 이어졌지만 하은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준호는 합의금 마련을 위해 하은에게 계속 사정했어요. 여보, 제발 도와줘. 합의 못하면 전과자 되잖아. 우리 애들 아빠가 전과자가 되면 어떡해? 그건 당신이 해결할 일이에요. 나한테 기대지 마세요. 결국 시댁에서 돈을 마련해서 합의했다고 들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라 처벌은 피할 수 없었죠.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죠. 민수와 지수는 엄마에게 아빠가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하은은 아빠가 잠시 일 때문에 멀리 갔다고만 했어요. 법원에서 만난 준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죠. 준호의 거짓말, 과소비 내역, 육아방치, 그리고 음주운전 전력까지. 피고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원고의 수입으로 사치를 일삼았고 육아에도 소홀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준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준호가 썼던 명품 구매 내역, 시어머니가 무단으로 사용한 카드 내역까지 모두 제출되었죠. 재판이 끝난 후 준호가 하은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다 뭐였어? 그 시간들이 아까워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너무 늦게 알았네요. 나도 할 말이 많아. 당신이 나를 인정해줬다면. 그만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섰어요.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하은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예상대로 하은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재산 분할도 하은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죠. 준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낭비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하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어요.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처음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막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부산에 계시던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하은을 안쓰럽게 보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딸이 고생이 많구나.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나아 보여. 얼굴도 밝아졌고. 엄마,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었고 자신이 번 돈을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게 좋았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으니 회사 일도 더 잘 풀렸습니다. 하은은 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크게 올랐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죠. 동료들은 하은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은 씨, 요즘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민수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지수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아빠를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했죠. 준호는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을 만났는데 그마저도 자주 약속을 어겼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안 와? 민수의 질문에 하은은 씁쓸했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빠가 바쁜가 봐. 우리끼리도 재밌게 놀 수 있잖아. 사실 준호는 여전히 백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양육비도 제때 보내지 않아서 하은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후에야 겨우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하은아, 잘 지내니?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예전에 거만함은 사라지고 지친 목소리였어요. 네, 잘 지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우리 준호 때문에 내가 죽겠어. 맨날 집에서 술만 먹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하은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어머님이 해결하실 일이에요. 저는 이제 남이잖아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준호 좀 다시 데려가면 안 되겠니? 하은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감싸고 돌던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데려가라니. 어머님,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들 아니었나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시어머니의 푸념이 이어졌지만 하은은 단호했어요. 죄송하지만 전 관심 없어요. 아이들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죠. 회사에서는 하은에게 해외 지사 발령 제안이 들어왔어요. 싱가포르 지사의 마케팅 총괄 자리였죠. 좋은 기회였지만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나라로 이사 갈 수도 있대. 어떻게 생각해? 하은이 부모님께 상의하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가 결정해라. 우리도 가끔 가서 보면 되고 중요한 건 너와 아이들의 미래야. 고민 끝에 하은은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회사는 하은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이사 승진까지 약속했죠. 주말이면 하은은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가까운 근교부터 제주도까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다니며 추억을 만들었죠.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엔 어디 갈까?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하은은 행복했어요. 준호와 함께였을 때는 늘 시댁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었어요. 예전엔 준호가 싫어해서 자주 못 만났던 친구들이었죠. 하은아, 너 정말 좋아 보인다. 이혼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 그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가 봐. 어느 날 민수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어요. 모범 어린이상이었죠. 하은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대단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 나 다음에는 공부도 더 잘할 거예요. 엄마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그 말에 하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준호에 대한 소식은 가끔 들려왔어요. 여전히 시댁에 얹혀 살며 백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죠. 가끔 취업했다는 소식이 들려도 금세 그만두곤 했답니다. 양육비도 자주 밀려서 하은이 직접 독촉해야 했어요. 하지만 하은은 더 이상 준호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회사 연말 파티에서 하은은 이사로 승진했어요.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룬 성과였죠. 동료들의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하은 이사님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롤모델이에요. 하은은 진심으로 기뻤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뤄낸 성과였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김하은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며 하은은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물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엄마, 오늘 뭐 좋은 일 있었어요? 기분 좋아 보여요. 지수의 말에 하은이 웃었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승진했어. 이제 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지수랑 민수 더 행복하게 해줄게. 와, 엄마 최고. 아이들의 환호성에 하은도 함께 웃었어요. 작은 식탁에 둘러앉은 세 식구의 저녁 시간이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소중했죠.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과거가 떠오르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었으니까요. 하은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죠.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였다. 내 카드는 이제 온전히 내 것이고 내 인생도 온전히 내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하은에게는 그 불빛들이 모두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은은 미소 지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